안녕하세요. 일코나TV입니다. 디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수입 SUV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빠르게 변환하고 있으며 그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브랜드에서 신차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각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더 이상 디젤을 생산할 수 없는 자동차 브랜드들은 가솔린보다 연비가 좋으며 디젤만큼의 힘을 낼 수 있고 친환경차라는 타이틀과 함께 인증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즉 PHEV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모델들과는 다르게 정부의 PHEV 구매 보조금은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PHEV에 할당된 보조금은 총 15억 원 규모로 한 대당 500만 원씩 총 300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올해 7월까지 총 230대가 받아갔으며 70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입 PHEV 차량들이 쏟아지고 올해 상반기만 1000대 넘게 팔렸다는데 230대만 받아갔다는 게 좀 이상하시죠? 사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른 법률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차량이 몇 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50g 이하, 1회 충전 후 EV 모드로만 30km 이상 주행 가능, 연비 18km/L 이상인 시판 차량 중에 현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은 기아의 니로 PHEV, 현대 아이오닉 PHEV,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이오닉 PHEV는 아이오닉이라는 모델명을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용 브랜드로 승격시키면서 단종될 예정이며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경우 재고 상황이 유동적이라 실질적으로 기아 니로 PHEV를 위한 조건 및 보조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특정 차량만을 위한 전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이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PHEV도 친환경 차량에 해당되는데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꼼꼼하게 따져보면 현재 환경부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 흐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5,255대인데 이 중 수입차가 4,879대를 판매해서 약 93%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시 1,056대 판매 차량 중 수입차가 1,008대를 차지해 사실상 PHEV는 수입 차량들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 브랜드들이 SUV 차량 및 대형 세단을 PHEV로 출시하는 이유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디젤 차량 생산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디젤을 생산 및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가솔린과 순수 전기차, 수소차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용 플랫폼 및 많은 개발비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솔린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엔진 다운사이징을 하고 터보를 얹고 트랜스미션 단위를 늘려가도 큰 몸집의 SUV나 대형 세단이 가솔린을 쓰면서 좋은 연비를 내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하지만 하이브리드보다 더 배터리 용량이 많고 효율이 좋으며 순수 전기 모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답인 것입니다. 흐름 자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따로 지급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효율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가솔린의 형태의 배터리와 모터를 얹어서 출시되기 때문에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더 무겁고 이로 인해 연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배터리를 얻는다고 해도
배터리 용량 대비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순수 주행거리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최근 출시된 BMW X5, x드라이브 452의 경우 기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더 많은 24kWh의 배터리를 적용했음에도 순수 전기 모드 최대 주행거리는 5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의 수명을 위해 용량을 100% 쓰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kWh당 대략 3km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고속 주행에서는 더 줄어들 수 있지만 순수 EV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효율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BMW X5, x드라이브 452는 직렬 터보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총 394마력의 61.2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 차에서 배터리는 터보 6기통 고마력 가솔린 엔진에 기존 한 자리 연비를 살짝 올려주는 정도로만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배터리와 모터는 친환경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소음, 진동과 같은 기존 디젤 엔진의 단점을 없애고 연비, 출력과 같은 기존 가솔린 엔진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저탄소 정책 방향과는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가격 정책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판매되는 수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대부분은 8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억을 훌쩍 넘어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량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1,000만 원 이상의 현재 순수 전기차 보조금 수준이 아니고서야 보조금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체감상 4천만 원 차량에 500만 원이 더해지는 것은 크게 느껴지지만 1억 원 이상인 차량에 500만 원이 더해지면 비교적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외부 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 특성상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없기 때문에 100%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유아인처럼 개인주택에 살고 있고 자신만을 위한 차고와 충전기가 갖춰져 있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충전기 속에서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밤새 충전을 해야 하는 순수 전기차와는 다르게 배터리 용량이 10에서 20kWh 내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안에는 충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차 입장에서는 중간에 빼주기 힘든 심야 충전 특성상 짧은 시간에 충전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충전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충전이 필요한데 오랫동안 충전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순수 전기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전 문제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순수 전기차 보급이라는 정책과 함께 충전기 설치가 이루어지지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간에 충전으로 인한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있기에 순수 전기차 지원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쏟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영원히 됨으로써 사실상 국산 자동차 신차 출시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쭉 프리미엄 수입차의 전유물로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승용 디젤이 많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탈을 쓰고 디젤 못지않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고배기량 프리미엄 차량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적용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